올리브 오일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맛있어요. 오!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이 실험 때문에 내과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으니까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잔만 마셔도 50만 원짜리 위고비 효과가 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저희 엄마는 당뇨 23년 차인데요, 그걸 보시고 나도 먹어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기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살이 빠졌다, 어떤 분은 아무 효과 없다,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3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을 먹었습니다. 혈당 변화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바로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내과 선생님께도 직접 여쭤봤는데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정말 도움됩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듣는 순간, 아, 이래서 효과가 있었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장의 특정 세포를 자극하면 GLP-1이라는 천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첫째, 배고픔을 줄이고, 둘째,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게 만들고, 셋째,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 후에 혈당이 폭등하지 않게 올리브 오일이 이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직접 경험해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났습니다. 약처럼 모든 걸 해결을 해주진 않지만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 싶으실 텐데요. 사실 올리브 오일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날 식단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어야지. 오늘은 군것질을 줄여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혹시 나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한 걸까?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실제 실험 사례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혈당 측정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컨디션 메이커 닥터 정하늘 님의 실험입니다. 호밀 식빵만 먹었을 땐 혈당이 약 55분 후에 35 상승, 올리브 오일 15cc와 함께 잡곡 식빵을 먹었을 땐 100분 후에 56 상승했습니다. 즉, 탄수화물과 올리브 오일을 곁들였을 때는 혈당 상승폭 자체가 더 커졌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소처럼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만 먹었을 때 공복 혈당 90에서 식후 2시간 119로 29 상승했습니다. 같은 식단에 바나나 50g, 올리브오일 5cc, 레몬즙 5cc를 추가했을 땐 공복 혈당이 95에서 2시간 후에 127로 32가 상승했죠. 겉으로 보면 수치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의 핵심은 최고 혈당치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에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혈당이 확 치솟는 걸 늦춰주기 때문에 2시간 수치는 비슷해도 곡선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슐린 부담도 줄어들었겠죠. 저도 먹고 나서 느꼈는데 확실히 식후 피로감이 덜하고 간식 생각도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유튜브 채널 홍슐린 님의 실험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2시간 앉아 있었을 때는 혈당이 16 상승, 서 있었을 땐 9 상승,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고 앉아 있었을 땐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운동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혈당 방어를 했다는 의미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확 내려주는 마법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여러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폭과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실험 케이스도 다 이것을 반영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식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아무 때나 마신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올리브오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먹으라고요? 궁금하실 텐데요. 올리브오일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이 가장 좋아요. 공복 상태에서 섭취를 하면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공복에만 먹어도 좋고 점심, 저녁 전으로 2번에서 3번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티스푼 1스푼, 5ml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1회분 기준으로 약 40칼로리 정도 돼요. 일주일 정도 적응이 되면 밥숟가락 1스푼, 약 15ml 정도 늘리셔도 좋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에 최대 1스푼 정도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히려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올리브오일 드실 때는요, 그냥 마셔도 괜찮고요. 맛이 조금 느끼하거나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은 레몬즙을 1티스푼 섞어 마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드신 후에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 순서대로 식사를 해보세요.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채소, 샐러드 먼저. 브로콜리, 상추, 오이, 나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어주세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니까요.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80g, 생선구이 한 토막처럼 단백질을 같이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나 통밀빵 한 조각처럼 양을 조절해서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식사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떤 오일을 고르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오일은 제품마다 품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좋은 오일을 고르면 그 효과도 훨씬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꼭 봐야 할 기준 3가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벨 확인. 100% 엑스트라 버진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도 0.8 이하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산도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제조 방식입니다. 콜드 프레스 또는 콜드 익스트랙티드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짜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용량. 너무 큰 용량은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사는 게 좋아요. 한번 개봉하면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용량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올리브 오일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착한 제품이 있어요. 산도 0.13%의 단일 품종 올리브 오일인데요.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겠죠. 같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는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난 전혀 좋은 거 모르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리브 오일을 먹을 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 올리브 오일을 요리용으로만 쓰는 경우. 볶음이나 부침 요리에 쓰면 혈당 조절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생으로, 식전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 두 번째, 들쭉날쭉한 습관. 하루 먹고 사흘 쉬고 다시 며칠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드시면 몸이 변화를 만들 시간이 없어져요.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GLP-1 호르몬 분비 반응이 안정화돼요. 이렇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드셔야 효과 있게 먹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수 마지막, 빵이나 밥을 먼저 먹는 경우. 앞서 실험으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같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올리브 오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타이밍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올리브 오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담석이 있거나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분,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 공복 위가 약하신 분은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먹었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요. 2주만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되세요. 1주차 적응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올리브 오일을 티스푼 혹은 밥숟가락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요. 레몬즙이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밥 양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단백질을 더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차 확대기. 몸이 조금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 아침에 드시는 양을 밥숟가락 2번으로 늘려보세요. 탄수화물은 조금 더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 이렇게만 챙겨 드셔도 사실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요. 올리브오일 효과를 제대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드시는 2주 동안은 저녁마다 가볍게 체크를 해보세요. 식후 피로감이 줄었는지, 간식 욕구가 줄었는지,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느껴진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불편하다면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요. 만능은 아닙니다. 식전에 드시고 먹는 순서를 지키고 꾸준하게 드실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몸 관리 그 이상이라는 걸요. 제가 SNS를 하다가 시니어 모델 한주영님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식단이랑 운동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삶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단순하게 몸 관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앞으로의 미래와도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정을 가지고 내 삶을 잘 가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면서 오늘 하루 조금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각자만의 목표를 세우고 멋진 노년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께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